자, 오늘은 3장 절정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개 부분에서는 자라가 토끼를 설득하여 용궁으로 토끼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절정 부분은 이제 위기에 처한 토끼가 이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3쪽 21번째 줄에 다시 용궁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다시 용궁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공간적 배경. 자, 그런데 왕은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쉰다. 자, 용왕의 병이 어떨까요? 굉장히 위중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토끼를 잡아왔냐 뭐 이런 것들을 문어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토끼는 자라를 따라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봐서 토끼가 굉장히 용궁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발칙하도다 지매궁전을 모독하더니 이런 이야기하죠. 발칙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버릇이 없다, 괘씸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짐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가리키냐? 임금이. 여러분들이 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1인칭 대명사. 대명사는 대신하여 말하는 거, 명사를 대신하여 나타난 게 대명사죠. 짐은 임금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그러냐, 저생선은 처음 보는데 라고 해서 역시 용왕을 모독하죠. 즉 저생선은 누구냐, 바로 용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싱싱하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 싱싱하지 않다는 것은 용왕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늙고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용왕이 굉장히 부르르 떨며 화를 내죠. 이런 건 지문이라고 하죠.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자, 용왕은 토끼의 이런 태도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토끼가 신하들이 달려드는 걸 피했죠. 토끼는 정중하게,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정중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중하게, 이 말을 아주 정중하게 했다는 것은 토끼가 어떤 동물인지 알겠죠. 이것이 위기 상황임을 눈치챘죠. 그래서 아주 태도를 정중하게 바꿨죠. 아까는 어떻게 해서 뭐 횟감으로도 못 먹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토끼가 정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건 위기 상황임을 알고 태도를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어 잽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준다. 결국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죠. 전기뱀장어는 토끼 옆을 스치고 토끼는 전기가 올라 쓰라친다. 이 부분은 토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나타냅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 성어가요. 백척간두, 풍전등화, 절체절명, 위기일발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한자 성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백척간두, 풍전등화, 절체절명, 위기일발. 아주 상황이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토끼는 용왕에게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고등어한테는 배를 갈라서 쫙쫙 뿌려서 고등어 저번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여기까지 보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용왕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토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다급한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끼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왕에게 한 말들이 있죠.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가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자,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토끼가 위기 상황에서 바로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또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었죠. 그거 큰일이다 라는 것은 토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히 용을 쓰는 모습들이 담겨 있죠. 자, 자기는 토끼는 간을 배 밖에 놓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라가 또 뭐라 했냐면 다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힘이 들더라도 제 토끼, 간이 없는 이 토끼는 배를 갈라봤자 없죠.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밖에 나가서 다시 토끼를 잡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자라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죠?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여기 자라가 한 이야기. 우직한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자라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용왕이 한 말, 털가죽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그러니까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털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건 뭐냐면 산속에서 용궁으로 들어올 때 털에 물이 묻지 않기 위해서 뒤집어 썼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절정 부분을 공부해 봤고요.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 3장으로 가면서 2장에서는 토끼가 사는 산속에서 이제 데리고 왔죠. 용궁 속으로.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간 배경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판소리개 사설이 뭔지 한번 볼까요? 토끼와 자라의 원전이 되는 고전소설의 이름은 소설이니까 토끼전이에요. 근데 판소리개 사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설이란, 판소리개 소설이란 뭐냐? 판소리로, 원래는 소리로 굴려지다가 나중에 소설로 정착된 작품, 이런 걸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 이게 판소리개 그런 사설이 나중에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되죠.
토끼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절정 부분에서 용궁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망을 했다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랬을 때 정중한 태도를 바꿔서 높임말을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나중에는 침착해야지만 위기를 모면할 줄 알죠. 그래서 자기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고 행동을 해서 토끼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를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용왕이나 자라나 토끼는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용왕 욕심이 많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요. 자라는 어떻게든지 임금을 끝까지 모시려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요. 토끼는 위기 상황에 판단이 아주 빠르고 꾀가 많은, 지혜가 많은 그런 성격이 드러나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